컴퓨터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로 활동을 하다가 프로그래머 시장, 즉 소프트웨어 시장이 좀 안 좋아져서 하드웨어로 넘어갔죠. 근데 하드웨어도 금방 안 좋아졌는데 저는 경험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중국 무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뭐 공사장 현장에서도 일도 많이 해보고요. 대학교 때부터. 왜 그랬냐면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저희가 뭐 그렇게 큰 부잣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많은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저는 직장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노력하는 만큼 돈을 버는 게 좋지 그냥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돈을 버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그렇게 오래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부자가 되는 시대가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 늘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시대적인 배경이 나를 밀어줘야 부자가 되더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예전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모르죠. 아무도. 사장이 될 수도 있고 기업가가 될 수도 있고 뛰어난 어떤 전략 전술로 부대의 어떤 장군이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측해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과거에 그때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구하는 이순신 장군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타이밍이 있고 부자가 되기 어려운 타이밍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그 이전의 시대 노비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노비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타이밍을 다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이 자리에 아마 코인으로 사기를 당했거나 코인에 돈을 투자했다가 날리신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왜 그렇게 내가 코인에 투자했는데 날렸을까요? 첫 번째 잘 몰라서 그래요. 뭘 잘 몰랐을까요? 이 사기꾼들의 특징은요. 정말 그럴싸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누구나 믿을 수밖에 없게 플랜을 짜서 우리 앞에 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구조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내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 들어갔을 때는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똑똑한 박사님들이 제 주변에 널리고 널렸어요. 그런데 코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박사님들도 사기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먼저 잘 분석해보고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고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보여주는지 아니면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사실적인 자료를 보여주는지 이게 중요해요. 앞에서 말하는 제가 제 생각을 말하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만 보여준다면 이건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가 누구도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면 이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인 강의 들어가면 제일 많이 듣는 내용이 뭐예요? 이 코인이 엄청 뜰 거고요.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는 가격이 엄청 비싸질 겁니다. 여러분 그때를 대비해서 엄청 많이 사놓으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코인은 이렇게 해서 엄청 올라갈 겁니다. 보세요. 비트코인도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죠. 다 사기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렇게 됐지만 우리 코인은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기꾼들 코인들은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사기꾼들은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A코인이 나왔는데 이 A코인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A코인은 나중에 여기에 상장될 겁니다. 상장되면 여러분들 코인 가격은 엄청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사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사기꾼들의 패턴입니다. 그 사기꾼들이 했던 코인들은 대부분 어떤 코인이라고 볼 수 있냐면요. ICO라고 볼 수 있습니다. ICO 코인이 뭐예요? ICO 코인은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쓰레기 코인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파는 게 ICO입니다. 그러니까 ICO는 그동안 다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초창기에 몇 개 빼고는 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코인을 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중에 이 코인이 여기에 상장될 겁니다. 상장되면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거 자체가 사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장이 됐어요. 그러면 코인을 잔뜩 사놓은 사람들이 상장이 되는 순간 코인을 팔까요? 살까요? 팔죠. 그러면 코인을 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살 사람이 없어요. 그건 사기입니다.
그럼 코인이 바닥을 치고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ICO 자체를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99.9%가 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어떤 그러면 코인에 관심을 가지면 괜찮을까요? ICO가 아니라 ITO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ICO는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어요. 그 루트만 알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게 ICO입니다. 그럴싸한 ICO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쓰레기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아, 이게 상장되면 가격이 엄청 올라갈 거야. 사놓으면 좋겠구나. 착각을 해요. 왜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다 사기 당하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ICO가 아니라 ITO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IT자의 T는 뭐냐면 테크놀로지가 약자입니다. 그러면 기술력과 자본력이 없으면 만들 수 없는 게 바로 ITO예요. 이해가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ITO가 앞으로 뜰 텐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인이 아닙니다. 코인 한 가지에 목숨 걸고 코인 하나에 이게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 사기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 코인이 어디에 쓰일 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 건지, 이게 왜 쓰여질 수밖에 없는지, 이런 사실들을 얘기하지 못하면 사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코인이라면 여러분 집에 가셔야 돼요. 코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럼 그 시대적인 흐름을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길게 봤을 때 부자들이 탄생하는 시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혁명이라고 해요. 레볼루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은행에 가셨어요. 은행에 가셔서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10원이라고 써냈습니다. 그러니까 문창구에 있는 분이 할아버지 이거 잘못 쓰신 것 같은데 10원 찾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 10만 원 그랬어요. 그러면 만자가 빠졌으니까 만자를 여기다 다시 쓰십시오 하고 줬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뭐라고 썼냐면 10원만 앞뒤가 바뀌었죠. 만자를 중간에다 써야 되는데 만자가 어디로 갔어요? 끝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사기 당할 거냐 안 당할 거냐 이 한 끗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걸 보실 때 뭘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냐면 제 말을 믿지 마시고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누구도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네 라는 거에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자들이 나오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 시점을 레볼루션 혁명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인류 역사를 크게 나눠봤을 때 가장 큰 부자들이 먼저 나왔던 게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이전에 농사를 통해서 땅을 통해서 농사졌던 사람들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공장, 대규모 생산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그때 부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이건 역사를 통해서 밝혀진 거죠. 두 번째, 어디서 부자가 많이 나왔을까요? 인터넷 혁명이에요. 물론 중간에 작은 혁명들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큰 겁니다. 인터넷 혁명을 통해서 부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카카오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이나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다 인터넷 혁명으로 부자된 기업들입니다. 자, 그럼 부자된 기업들이 이렇게 혁명 중간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온 혁명이 바로 금융혁명이에요. 그게 비트코인 혁명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 젊은 친구들 20, 30대, 40대, 50대도요. 비트코인으로 부자 된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수천 명이 넘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10만 명이 넘어갑니다. 비트코인으로 부자 된 사람이. 그런데 모든 사람이 비트코인으로 부자 될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TV에도 나와갖고 누군가에도 얘기했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신뢰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건 쓰레기라고 얘기했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금융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해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부자 될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이 금융혁명을 통해서 부자 된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앞으로 어떤 혁명이 또 시작될 건가를 우리가 미리 알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미래를 좀 보자는 거죠. 미래학자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이 만들어놓은 금융혁명이 레벨업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이 할 수 없는 작업을 누군가는 또 레벨업 시켜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만들어요. 하나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카드 하나 가지고 결제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들고 다니면서 어디에서 쉽게 사용할 수도 없고 돈으로 쉽게 바꿀 수도 없어요. 그죠? 하지만 한 가지 정확한 건 뭐죠? 비트코인은 현재 전 세계에서 돈이다, 금융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하네요? 합니다. 그럼 이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제2의 금융혁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2의 금융혁명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카드 한 장 가지고요. 전 세계 어디에 가서도 결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카드 한 장 가지고 크립토, 즉 비트코인 같은 가상 통화와 우리가 쓸 수 있는 원화 또는 달러 또는 각국의 화폐로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진짜 과거의 전통적인 금융과 미래의 크립토 영역, 디지털 화폐 영역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반쪽짜리 금융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다 마찬가지예요. 반쪽짜리 금융이에요. 이 반쪽짜리 금융이 완벽한 금융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시장, 즉 카드 가지고 현금 인출, 카드 가지고 매출, 카드 가지고 커피숍, 카드 가지고 백화점에서 쓸 수 있는 반쪽짜리 금융이 또 하나가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두 개가 어떻게 돼요? 통합이 돼야 됩니다. 하나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네오뱅크라고 해요. 네오뱅크. 전 세계의 금융이 하나로 통합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통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 가서도 쓸 수 있는 돈, 쓸 수 있는 카드, 이런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을 네오뱅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다시 올 제2의 금융혁명이에요. 이게 믿어주세요? 안 믿어주세요? 이건 사실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금융 리더들이 그리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미 다 이런 내용을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그럼 이 영역에 사기꾼들이 바글바글 생길까요? 또 사라질까요? 바글바글 생깁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돈을 얼마를 버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기꾼에게 잘못 걸려서 내 재산을 날릴 거냐 말 거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엄청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 부자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어디에 접근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에요. 내 돈 다 날렸어요. 그럼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데미지가 옵니다. 정신적인 데미지. 잠도 못 자요. 스트레스 받아요. 우울증이 옵니다. 그러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요. 야, 여기서 얼마 번대. 여기서 돈 얼마 번대. 이거 절대 듣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믿을 만한 거냐.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왜 사기당했을까요? 여기서 돈 번대니까 그 사람 믿고 추천했기 때문에, 투자했기 때문에 사기당하신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저도 많이 당해봤거든요.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그래도요, 사람을 믿으면 사기당하실 확률이 99%입니다. 뭘 믿어야 돼요? 첫 번째, 시대의 흐름. 두 번째, 그 사실을 봤을 때 어떤 객관적인 자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기 안 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저는 비트코인으로 재미를 봤어요. 속된 말로. 비트코인으로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차도 샀고요. 비트코인으로 집도 샀고요. 비트코인으로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샀습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믿지 않았을 때 저는 비트코인을 신뢰하고 믿었어요. 그 결과가 저는 부자가 됐고 돈을 벌었지만 비트코인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금 똑같이 살고 있거나 오히려 안 좋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그때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 그럼 오늘은 네오뱅크에 대해서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쭉 보시면 눈에 익은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도 미국에 있고 저희 형도 미국에 있어요. 저희 친형이에요.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제가 고등학교 때 형이 미국에 갔으니까 지금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미국 간 지가. 미국에서 목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교의 교수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저는 제가 있는 그대로 사실만 말씀드리지 꾸미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걸 저는 싫어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예전에 어떤 일을 하는데요. 제가 월 수입이 한 3천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저한테 오더니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월 수입 1억 정도 된다고 해주세요.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사장님 월 수익이 1억 정도는 된다고 해야 사람이 놀래죠? 그 사장님이 저한테 귀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안 됩니다.
제가 3천 버는데 1억 번다고 하는 건 거짓말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 그 사장님이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왜요? 진실은요, 시간이 지나면 들통나게 돼 있어요.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속된 말로 뽀록나게 돼 있어요. 제가 거짓말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뽀록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뭘로 보는 거예요? 나쁜 놈으로 보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사기꾼으로. 맞죠? 그래서 저는 항상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편합니다. 지금 만약에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딱이 한 대 맞을지언정 그게 속 편하다는 거죠. 어쨌든 저희 형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만났어요. 트럼프가 교회 다니는 거 아세요? 뭐 여기는 교회도 다니시는 분이 있고 절 다니시는 분, 천주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뭐 교회가 좋다, 절이 좋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또 교회를 다니면서 또 뭘 좋아해요? 크립토를 좋아해요. 가상화폐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이 열리면서 이제 가상화폐는 날개를 달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노력을 투자하면요, 여러분이 노력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보시는 것처럼 뭐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자꾸 잘난 척한다고 하는데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경제인이라고 하는 그 경제지에 제가 2017년도에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으로 금융의 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라고 제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은 두 개로 딱 나뉘었어요. 웃기고 있네? 진짜네? 이거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이 경제지를 보고 나서 비트코인을 투자한 사람도 있대요. 비트코인을 구매한 사람도 있답니다. 어쨌든 제가 약 10여 년 전쯤에 얘기했던 게 현실로 됐죠. 뭐가 현실로 된 거예요? 비트코인이 금융의 뉴 패러다임이 된 거예요. 됐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네오뱅크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메타버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 메타버스보다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강력하게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는 게 바로 네오뱅크예요. 여러분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메타버스 안에서도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또 나타날 겁니다. 그럼 순서로 따졌을 때 빨리 돈 벌 수 있는 게 있고 나중에 돈 벌 수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어디를 먼저 접해야 돼요? 빨리 돈 벌 수 있는 게 접해야죠. 그래서 제가 네오뱅크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오늘 서게 된 겁니다.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비트코인이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을 통해서 전 세계 이때 제가 글로벌 소비자 만족도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뭐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겠지만 경제인들은 거의 다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수익을 낸 사람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은요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고집하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 강의를 어디서 했냐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은행장들 모임이 있어요. 한국 전체 은행장들 모임이 있습니다. 매년 그 모임에 제가 블록체인 강의 초청을 받았어요.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은행장님들이 장놈들 아니에요? 장님들이에요? 은행장님들이 누구예요? 금융의 리더들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비트코인 블록체인 얘기하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금융만 생각하는 거지 미래의 금융은 생각도 안 하고 알려고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한 3, 4년 정도가 지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 원, 4천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2,800만 원 정도 올라갔을 때 한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때 강사님이 좀 세게 얘기했으면 비트코인을 내가 많이 살았을 텐데 아우 너무 아깝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화가 한번 왔습니다. 저는 엄청 세게 했거든요. 나름대로. 이 비트코인은 미래의 금융이고 여러분 비트코인을 모아놓으세요. 비트코인을 채굴 하세요. 그럼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저도 엄청 세게 얘기했는데 본인들이 머리가 다쳐버렸기 때문에 안 들렸던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너무 감사하게도요. 이 시대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한다는 건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기회가 빨리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1세기가 왜 1세기예요? 100년이? 어떤 지구의 변화,
1세기라는 건 큰 변화는 100년 정도 돼야 변한다 라고 해서 1세기가 100년입니다. 근데 요즘은 1세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6개월이다 라고 표현하는 미래학자도 있고요, 1년이다 라고 표현하는 미래학자도 있습니다. 뭘 보고 그래요? 그렇게 빨리 변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이렇게 빨리 변할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빨리 변할 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금융이 엄청 빨리 변해요. 그런데 옛날 것만 고집하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돈 벌고 싶어서, 부자가 좀 되고 싶어서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선택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처럼 나뉘어집니다. 선택을 잘하면 얻는 거고요, 선택을 못하면 다 잃는 겁니다. 사기꾼을 선택하면 내 속옷까지 다 뺏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택을 잘해서 정말 최고의 리더를 선택한다면 그 리더를 따라가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이 변화의 세상 속에서 선택을 잘해야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책을 읽었어요. 아마존에 어마어마한 물줄기, 강줄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이걸 타고 내려가면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다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각지에서 모여들어가지고 큰 배에 약 한 200명 정도가 모여들었습니다. 이 200명이 왜 모여들었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 중에는 선장과 부선장이 있었겠죠. 선장이 있었고, 선장은 배만 몰 줄 알아요. 근데 부선장은요, 배만 몰 줄 아는 게 아니라 물결이나 주변 환경을 통해서 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미래를 좀 선구안이 있었다는 거죠, 부선장이. 그런데 부선장이 가다가, 여러분 아무래도 이 주변 환경을 보니까 가다가 이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배 옆에 붙어있는 쪽배를 타고 빨리 강 주변으로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부선장이. 그랬더니 선장이 NO! 안전해, 걱정하지 마. 이 배는 엄청 큰 배고 튼튼한 배야.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어,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두 패로 나뉜 겁니다. 선장의 말을 듣는 사람, 부선장의 말을 듣는 사람. 그래서 부선장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요, 배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대의 배에 나눠 타고 양쪽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가로 가려고. 그런데 선장의 말을 들었던 절반 정도의 사람들은 선장의 말을 듣고 배에 있었어요. 중요한 건 약 한 1시간 후에 옆으로 쪽배를 타고 갔던 사람들은 다 살았고요, 선장의 말을 듣고 그냥 배에 남아있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떨어져. 실제로 그 부선장이 물살의 속도라든지 주변에 보니까 이게 떨어지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선장은 그걸 무시하고 그대로 가다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너무 늦었어요, 도망가기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실제 사람들의 목숨을 책임지는 선장이라면 돈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의 안정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깝게도요, 이 시대는 사람들이 죽거나 말거나 자기만 돈 벌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자칭 쓰레기 리더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얼마 전에 또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자기만 돈 벌면 된다고 해서 사람들을 떨어질 걸 알면서 보낸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변화의 시대에 선택을 잘해야 되고 기회인데, 어떤 변화 시대? 금융의 제2의 변혁기입니다. 이 변혁기에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미래의 금융 시스템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네오뱅크예요. 그리고 이 네오뱅크를 선택한 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로 다가올 겁니다.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이 여러분들을 부자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제2의 금융. 그럼 이런 것들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좀 필요하겠죠. 그냥 말로만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비트코인 시대예요. 굉장히 수많은 코인들이 또 생겨났다는 거죠. 비트코인 외에 여기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잼코인, WEC코인, 힉스코인, BKC코인을 비롯해서 엄청난 코인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살아남았는데 다른 코인은 다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비트코인이 살아난 건요, 딱 하나였습니다. 이전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가지고 탑재하고 나온 게 비트코인이고요. 나머지 코인들은 블록체인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코인을 흉내냈을 뿐이지 사람들에게 쓰레기를 팔아서 돈을 벌겠다라고 만들어진 코인이 이런 코인입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이 코인과 비트코인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도 블록체인이 있어 하면 있나 보다 하는 거고, 우리 블록체인보다 더 좋은 게 있어 그럼 더 좋은 게 있나 보다, 그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겁니다. 블록체인은 정확하게
각 블럭으로 연결된 데이터 정보 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메모리에 데이터가 기록이 되고 데이터가 꽉 차면 다음 블럭이 끝을 물어요. 그리고 두 번째 블럭에도 메모리에 데이터가 꽉 차면 세 번째 블럭이 여기를 또 물어요. 그래서 블럭 형태로 체인 형태로 연결됐다 해서 블록체인입니다. 이건 해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엄청난 기술력이다라고 불려지고 있는 게 바로 블록체인이죠. 이래서 많은 코인들이 다 죽고 비트코인만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이후에 나온 코인들은 어떤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비트코인의 이후에 나온 코인들은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을 메인넷으로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 송금 시스템, 입출금 시스템, 자기들만의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금융을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더리움도 그렇습니다. 이더리움도 그렇고요. 그 외에도 많은 코인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비트코인보다 그 코인들이 뛰어난가요? 기술력으로 뛰어난 코인도 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더 뛰어난 코인도 있어요. 전송 속도 빠르고요. 수수료도 거의 안 들어가고요. 메모리도 더 큽니다. 기술력도 더 뛰어난 코인들이 많아요. 근데 왜 이제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수 없을까요? 그 코인들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트코인은 이미 전 세계 네트워킹을 형성해 놨습니다. 이 네트워킹을 형성한 걸 뭐라고 하냐면 노드 형성이라고 그래요. 노드. 여러분 비트코인 지갑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노드라고 하는 겁니다. 노드. 노드 중에는 큰 노드도 있고요. 작은 노드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죠. 뚱뚱한 사람도 있고 얇은 사람도 있고 개미만한 사람도 있고 엄청난 사람도 있고 그렇죠. 노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비트코인 채굴 많이 하고 싶다. 그럼 노드 이만큼 갖고 있으면 돼요. 비트코인 채굴 나 별로 이만큼만 하면 된다. 그러면 작은 노드를 갖고 있어도 돼요. 이해되시죠? 이 노드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면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드는 네트워킹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전 세계 네트워킹이 지금 다 형성됐죠.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뛰어난 코인들, 기술적으로 좋은 코인들도 있는데 이 코인들보다 비트코인이 더 좋은 이유는 비트코인은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더 뛰어난 코인들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드포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드포크가 뭔지 아시죠? 비트코인보다 이거 좀 문제가 있어. 이거보다 더 좋은 걸 만들겠어. 라고 해서 만들어낸 게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하드포크를 해서 만든 게.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아버지고 비트코인 캐시는 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좋게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죠?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는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 야, 비트코인은 전송 속도가 너무 느려 하는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스왑을 해서 보내면 돼요. 그죠? 그런데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전 세계로 네트워킹을 이미 형성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안전하다라고 사람들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덩어리가 아무리 비싸진다고 해도 금덩어리보다 비싸지겠어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미래에도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앞으로 가치는 더 올라갈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이렇게 강력한 메인 코인으로 대장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할 수 없는 게 바로 네오뱅크 시스템이에요. 전 세계 금융의 벽을 허물어뜨리고 카드 한 장으로 어디에서든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알면 우리는 거기에서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뭐 별건 아닙니다. 제가 부자들을 봤더니요, 이겁니다. 이거 기회다라는 걸 알고도 부자가 못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망설임 때문에. 야, 이거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부자가 될 거는 같은데 에이 모르겠다, 다 다음에 할래?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기회라는 걸 알고도 부자가 못 돼요. 제가 비트코인 강의할 때 이런 분 많이 봤습니다. 이게 진짜 기회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100% 신뢰를 못하니까 나중에 할게 그랬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벌써 몇백 배가 올랐어요. 기회가 날아간 거죠. 두 번째는요, 기회라는 것을 알고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트코인 정말 괜찮구나, 공부를 해보니까 비트코인 너무 좋구나, 야 이거 부자 되겠다, 나 채굴해야지, 또는 나 이 비트코인을 사놔야지 하셔서 비트코인을 많이 모아놓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라는 걸 모르고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기회인지도 몰라요. 근데 옆집 순이 엄마가 와가지고 야 이거 엄청 좋대 해봐.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해볼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경우도 상당도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영역에서. 기회라는 걸 모르기도 하고요. 부자도 못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 돼도 괜찮아요. 기회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 잘 따라오고 리더를 잘 만나서 부자가 되는 사람, 이 사람도 괜찮아요. 하지만 나중에 할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제일 좋아요. 기회라는 걸 알고 부자가 되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팀 쿡 아세요? 팀 쿡?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애플의 CEO입니다. 팀 쿡이. 이 사람이 수년 전에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강의 내용이 뭐라고 했냐면 다음 세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돈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돈이 뭐예요?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사장님 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돈은 쓰는 거다. 네. 혹시 돈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젊으시니까 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예요. 돈은요, 신뢰할 수 있는 숫자가 돈입니다. 돈은 신뢰할 수 있는 숫자가 돈이에요. 자, 우리나라 원화를 미국에 가져갔어요. 그럼 이거 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돈을 신뢰 안 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만 돈이고 미국에서는 돈이 아닌 거죠. 만약에 여러분 어떤 숫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숫자를 전 세계 어디에 가도 믿을 수 있어요. 다 믿어줘요. 그럼 이 숫자가 바로 돈입니다. 그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믿을 수 있는 숫자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5만 원권, 만 원권 이거 돈 아니에요. 그냥 그건 종이에 찍혀진 하나의 그냥 우리나라에서 서로 약속한 약속 종이일 뿐이에요. 자, 실제 돈은 뭐예요? 전 세계에서 누구도 믿을 수밖에 없는, 누구나 믿을 수밖에 없는 숫자, 신뢰할 수 있다라는 이게 바로 돈이라는 거죠. 팀 쿡이 그래서 다음 세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돈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돈이 뭐냐면 종이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앞으로는 종이돈을 안 쓸 거거든요. 종이돈을 안 쓸 거니까 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종이돈을 안 쓰면 뭘 쓸까요? 디지털 화폐를 쓰는 겁니다. 가상통화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팀 쿡이 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디에다 투자해야 어디에다 재테크를 해야 우리가 큰 돈을 벌 수 있는가 봤습니다. 10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샀으면요 1억이 지금 1억 9천 2배 정도가 됐어요. 남산타운이라는 아파트를 1억에 매매해놨으면 6억이 됐습니다. 6배가 늘어났어요. 애플 주식을 1억에 샀으면 15억이 됐어요. 요게 제일 낫네요. 그런데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으면 1억이 7,400억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 속에서 거부를 해요. 믿어져요. 대부분 사람들이 거부해요. 나는 부자 되기 어려울 것 같아. 맞죠?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부자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 시대를 알고 내가 미리 준비하면 부자 되는 거예요. 1억이 7,400억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론 머스크 잘 아시죠? 일론 머스크의 밈코인들이 900% 폭등을 했다.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이 5개월 만에 213억 자산가로 변했다. 이런 영역이 어디서 나왔어요? 다 코인 영역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지만요. 100억을 다 날려가지고 5천만 원밖에 안 남은 사람도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해야 될 영역과 하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영역에서 돈을 잃어버리고 하지 말아야 될 영역에서 돈을 투자하니까 다 날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지금부터 확인해야 돼요. 디지털 투데이는요 전 세계에서 다 봅니다. 이거 뉴스 채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채널 중에 하나예요. 이 디지털 투데이를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본 거예요. 바꿔서 보다 보니까 여기에 누가 나오냐? 아그네 링게라는 사람이 나와요. 링게. 아그네 링게가 누구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크립토 디지털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여자예요. 이 아그네 링게가 어디로 왔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는 이 위파이 네오뱅크라는 회사로 왔습니다. 아그네 링게가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요. 전 세계 가장 큰 거래소가 어디예요 현재? 바이낸스입니다. 바이낸스의 CTO였어요. 아그네 링게가. 리투아니아의 전략적인 어떻게 하면 바이낸스를 더 키울까 전략적인 성장 책임자였습니다. 그 아그네 링게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위파이 네오뱅크라고 하는 회사로 왔어요. 그래서 이게 뉴스에 난 겁니다. 뭐라고 났어요?
위파이 성장 책임자인 아그네 링게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이죠. 뉴스 보도자료인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뉴스 보도자료 보면 새해 유럽 암호화폐 규제법 전면 시행 테더 1차 타깃에서 이 헤드라인이 나왔고 그 밑에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이나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게 누구예요? 아그네 링게는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어요. 이만큼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건데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뒤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밌는 거죠. 이 네오뱅크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거의 전통적인 금융과 미래의 금융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 양쪽을 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장이 성공하고 어떤 사장이 망할까요? 경험도 안 해보고 낙하산 타고 내려온 사장은 망합니다. 왜요? 막 자기가 몰라요 이 시스템을. 그런데 밑바닥부터 과장부터 일반 사원부터 대리 쫙 밟고 올라가서 사장이 된 사람은요 성공합니다. 왜요? 다 알고 있거든요. 아 요때쯤이면 대리들은 밑에 가서 PC방 가서 놀고 있을 수도 있어. 나도 그랬으니까. 다 알고 있죠.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기 어떤 영역에서 성공하려면요 처음과 끝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리더들이. 중요한 건 금융에서 성공하려면 과거의 금융과 현재의 금융, 미래의 금융을 토탈해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금융의 리더들과 미래의 금융의 리더인 아그네 링게와 리브 콜린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한두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아그네 링게에 대해서 보기 전에요. 네오뱅크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오뱅크가 뭐죠? 전 세계의 금융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네오뱅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은행, 국민은행 이런 거 말고 인터넷상의 은행, 웹상의 은행, 웹3 아시죠? 웹 2.0이 있고 웹 3.0이 있어요. 웹 2.0은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인터넷 세상이 웹 2.0이에요. 웹 3.0은 뭐냐면 미래에 우리가 쓸 인터넷 환경입니다. 무슨 차이냐면 웹 2.0인 주인이 있어요. 즉 큰 서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데이터를 정보를 제공하는 게 웹 2.0 시대예요. 웹 3.0 시대는 그런 서버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노드가 돼서 이 시스템을 이루거든요. 그러면 뭐가 장점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그 데이터를 인증하는 인증 절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비트코인이 왜 해킹이 안 될까요? 중앙 서버 장치는요 해킹이 쉬운 게 거기를 해킹을 해버리면 모든 게 거기 다 있죠. 근데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100개의 노드, 1000개의 노드가 있어요. 그러면 1000개의 노드에게 다 물어봅니다. 이게 1이야 맞아? 물어보면 1번 노드가 1 맞아. 2번한테 이게 1 맞아? 그럼 2번 노드가 1 맞아. 그래서 이걸 1000명한테 다 물어본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해커가 한 명 거를 해킹해가지고 이건 1이 아니고 이건 2야 라고 해킹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1000개에 물어봤더니 999개는 이게 1이야 라고 하는데 한 개만 이게 2야 라고 하면 이건 무시해버립니다. 해킹이 될까요? 될까요? 해킹이 안 되죠. 1000개가 똑같이 2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실시간으로 1000개를 해킹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킹도 단계적으로 해킹해야지 실시간으로 1000개의 노드를 다 해킹할 수 없어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해킹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위파이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오뱅크는 전 세계 금융의 벽을 허물어뜨리고 우리가 확보한 모든 노드들에 의해서 진실과 거짓을 알아야 돼요. 그럼 이게 해킹이 될 거야 안 될까요? 네오뱅크 시스템도? 얘도 안 돼요.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네오뱅크 중에서도 위파이 네오뱅크는 뭐냐? 네오뱅크는 큰 개념이에요. 전 세계 금융의 벽을 무너뜨리는 게 네오뱅크인데 어떤 회사에서 이걸 만들 거냐? 요 위파이가 회사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오뱅크는 회사 이름 아니에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네오뱅크는. 요 위파이 네오뱅크 해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암호화폐 기반의 국경간 및 지역 금융 서비스. 국경을 무너뜨리고 모든 걸 통합하는 게 바로 위파이 네오뱅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을 넘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구글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 구글페이 아시죠? 구글페이, 애플페이, 삼성페이, 그리고 카카오페이 이런 페이들 있죠. 결제 시스템이에요.
이 중에서 구글페이와 애플페이가 굉장히 크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위파이 네오뱅크. 이거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구글에 뜬 거예요. 그걸 한글로 바꾼 겁니다. 구글페이의 특징은 매장에서 탭앤페이하고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고 로열티 카드, 기프트 카드, 혜택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위파이 네오뱅크는 뭐 어떤 게 특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경간 및 국내 금융 서비스, 물리적 카드와 가상카드를 통한 원활한 지출. 이거 보세요. 물리적 카드는 뭐죠?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 가상카드는요,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거. 이게 가상카드. 이걸 통해서 국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네오뱅크, 위파이 네오뱅크의 특징이에요. 장점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위파이 네오뱅크와 연동합니다. 애플페이, 구글페이 연동합니다. 그리고 비자 카드도 연동이 돼요. 이게 연동이 돼야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결제가 돼요. 이제 2월 달에 비자 카드가 나올 겁니다. 어떤 비자 카드요? 위파이 비자 카드가 나옵니다. 위파이와 비자 카드가 MOU 체결한 게 아니에요. 위파이가 정상적인 루트를 가지고 PCI DSS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그 라이센스를 받아야 비자 카드와 위파이가 동등한 개념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위파이가 카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라이센스가 PCI DSS 라이센스예요.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면 다 나와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되려고 여기 온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시대적 배경 우리 밀어줘야 돼요. 시대적 배경이 지금 제2의 금융인 네오뱅크가 시대적 배경이에요. 맞죠? 그렇다면 시대적 배경은 됐어요. 두 번째, 플랫폼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너무 좋은데 사기꾼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 접근하면 우리는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누가 만들었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 가고 있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이에요? 나만 부자 되면 안 돼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가난해서 구출해주고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함께 갈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뱅크런이 뭔지 아시죠? 뱅크런. 뱅크런이 뭐예요? 은행이 지급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만세 부르고 도망가는 게 뱅크런이잖아요. 이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됩니다. 돈을 못 찾아요. 미국에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뱅크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미국의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업체들이 자금줄 역할을 해온 실리콘밸리 은행이 뱅크런 이후 이틀 만에 파산하면서 초고속 몰락의 원인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 뱅크런에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10억, 20억 넣어놓으면 마음 편하다. 잘못된 거예요.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항상 분리해 놔야 돼요. 이 은행에 얼마, 저 은행에 얼마, 건물에 얼마, 땅에 얼마 이렇게 해서 자산을 분리해 놔야 혹시나 뭐가 하나 잘못돼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초고속 인출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엄청난 속도로 은행에서 사람들이 다 빼갑니다. 왜 그래요?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이 너무 좋아요. 뭐 메가톤급 인터넷 속도를 자랑합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속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을 때와 똑같은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면 예금 인출 속도가 미국보다 몇 배 빠르대요? 100배 빠르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손가락 느린 사람은 내 돈 10원도 못 찾아요. 손가락 빠른 사람들만 확 찾아버리고 끝나버립니다. 이게 뱅크런의 위험해.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웹3 은행입니다. 웹3 은행은 해킹도 안 돼요.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3 은행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돈을 은행에서 찾으려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고 카드를 발급받아서 그 카드를 쓰면 거기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 그런 카드가 있죠. 또 하나는 뭐예요? 신용카드. 우리가 돈을 쓰면 한 달 후에 네가 쓴 돈 내 해가지고 받아가는 신용카드가 있죠. 이거 두 개 다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은행에 돈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돈을 누구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맡겨놓은 거예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파이 네오뱅크에서는요, 맡겨놓지 않고 내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결제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세계 최초의 미수탁 방법의 카드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전하냐면요, 뱅크런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10억이 있으면 은행에다 맡겨놓으시겠어요? 탈중앙화은행에다 맡겨놓고 내 카드를 쓰겠어요? 탈중앙화은행이 훨씬 더 안전한데 해킹이 안 되거든요. 그 탈중앙화은행에 내 카드를 가지고
비수탁 방법으로 돈을 찾아 쓸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게 위파이 네오뱅크입니다. 이거 뒤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믿을 수 있는 자료를 보여드릴 테니까. 요 카드인데요. 이 시대적 배경으로 이제 2월 달부터 우리는 이 비자 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비자 카드는 일반적인 비자 카드랑 틀려요. 비수탁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카드입니다. 비수탁 방법이 왜 안전하다고요? 은행에다 맡겨놓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해킹이 안 되니까. 자, 그럼 위파이 네오뱅크의 전체적인 어떤 구성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제가 그랬죠. 미래의 네오뱅크를 완벽하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과거의 시스템과 미래의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금융이 이용이 가능하죠. 자, 첫 번째 ATM 인출도 돼야 돼요. 그리고 신용카드 대출도 돼야 돼요. QR코드 결제도 어디선가 다 돼야 돼요. 이런 건 과거의 은행 시스템에서 됐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도 이런 거 할 수 있죠.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W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같이 운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차 중에서 휘발유차가 있고 가스차가 있고 경유차가 있고 전기차가 있죠. 그런데 어떤 차가 좋아요? 휘발유차와 전기가 두 개 다 충전이 되는 차가 좋아요. 왜요? 휘발유가 다 떨어졌는데 주유소가 없어요. 보니까 전기차 충전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전기차 충전하러 가면 돼요. 반대로 전기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전기를 충전하려고 봤더니 전기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휘발유차만 있어요. 휘발유 주유소만 있어요. 그럼 우리는 휘발유 넣어 주유소 들어가면 돼요. 안전하죠? 그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휘발유와 전기를 다 사용할 수 있고 양쪽 시스템을 다 혼용할 수 있는 게 위파이 네오뱅크 시스템이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경 없는 은행 서비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에서 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리고요, 전 세계에 은행 자체가, 계좌 자체가 없는 사람이 10억 명이 넘어요. 10억 명이 넘는다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이 10억 명이 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벌어서 자국에 돈을 보낼 때 수수료가 엄청 빠진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500만 원을 벌어서 은행이 없는 국가에 보내려면요 수수료가 약 150만 원 정도가 빠집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물론 그런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수수료 빠져요. 이런 사람들도 이 카드를 가지고 만약에 돈을 주고받고 보내고받고 하면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 국경 없는 은행 서비스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카드를 사용하고 싶어 할까요? 안 사용하고 싶어 할까요? 사용할 때마다 뭐가 생겨요? 수수료가 생기죠. 그럼 이 수수료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에게 옵니다. 노드 형성함. 우리는 노드를 지금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노드 형성이 끝! 더 이상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노드를 형성해 놓은 사람들에게 은행으로 따지면 지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부여하는 거예요. 수수료를 받아 챙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냐면요. 미래의 금융의 초일기에 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줄 서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렷하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비트코인으로 부자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내용과 똑같아요. 단지 뭐만 틀려요? 형태만 틀린 거예요. 자, 유동성 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동성 풀이 뭐예요? 나 비트코인, 위파이 지금 모아놨는데 지금 가격이 500원이야. 나중에는 나는 10,000원 가면 팔고 싶어요. 근데 지금 현재 500원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요. 이거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야 되잖아요. 안 팔아도 돼요. 유동성 풀에 우리 위파이 맡기고 돈을 빌려도 됩니다. 대출 업무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은행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뭐까지 생겨요? 스테이블 코인까지 생겨요. 스테이블 코인 뭐예요? 여러분 테더 잘 아시죠? 테더. 테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 스테이블 코인 테더를 만든 게 리브 콜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리브 콜린스가 지금 여기에 수장이에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는요. 가상 실물 카드도 쓸 수 있고 비스탁으로 오프라인 구매도 할 수 있고요. 비스탁, 세계 최초의 비스탁 시스템으로 우리가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두 번째, 위체인이라는 블록체인, 메인넷을 만들어 놓고 모든 노드가 검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킹이 안 되는 거고요. 위파이 데이터 센터에서 우리 모든 걸 제공을 하는데 이거는 아까
중앙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 데이터만 모으는 센터고요. 실제 검증하는 건 누구냐면 각각의 노드입니다. 우리들. 노드에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우리가 뭐 전화해가지고 검증하는 게 아니라 노드에 다 기록이 돼 있다는 뜻이죠. 어쨌든 이 위체인이라는 회사는요, 메인넷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을 만들어 놓고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때가 되면 얘랑 연결해서 지금은 우리가 뭐 BNB 사용하고 있죠. 가스비로 BNB 쓰고 있고요. 다른 체인을 쓰고 있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우리가 노드가 많아지면 우리 고유의 체인을 쓰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수수료가 또 발생해요. 이 수수료 사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ITO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아까 말씀드렸죠. ICO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ITO는요, 테크놀로지, 기술력과 자본력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게 ITO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 회사 갔더니 ITO인지 ICO인지 모른다. 그럼 거기는 일단 사기예요. 대부분 ICO입니다. 지금 거의 다 ICO 형태로 코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ITO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요. 거래 수수료와 가스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자체적으로 은행을 만들었어요. 자체적으로 웹3 은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다른 은행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은행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러면 이 ITO 플랫폼에 참여해서 위파이를 모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나요? 쉽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과거에 제가 처음에 비트코인 모을 때요, 한 달에 100개 모으는 거 쉬웠어요. 한 달에 100개 정도? 많이 모을 때는 한 150개, 200개 정도 모았습니다. 그때는 200개, 100개 모으는 게 쉬웠어요. 지금 100개면 얼마예요? 100개면 얼마? 하나에 1억 5천이니까 100개면 얼마예요? 150억이에요. 근데 그때는 100개 모으는 게 쉬웠다니까요. 그럼 한 달에 150억씩 번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때는 한 달에 100개 모으는 게 쉬웠지만 지금은 한 달에 100개 모으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불가능해요. 한 개도 못 모아요. 한 달에 1억 5천을 어떻게 벌 건데요? 위파이가요, 지금은 10만 개 모으는데 몇 년? 1년이면 돼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위파이 10만 개 모으는데 10년을 모아도 못 모았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위파이 네오뱅크는 전통적인 금융과 미래의 금융을 토탈해서 다 운용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네오뱅크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자체적인 메인넷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거래 수수료, 가스 요금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줄 수 있는 메인넷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회사가 ITO 플랫폼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위파이를 많이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참여만 하면 위파이를 많이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실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 아그네 링게와 리브 콜린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사람들도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리브 콜린스는 누구냐면 테더를 만든 공동 창업자예요. 테더를 만든 공동 창업자. 이 사람의 자산이 얼마나 많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물론 이 사람보다 더 돈 많은 사람 많아요. 세상에는 부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요 4,800억 정도의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4,800원이 아니라 4,800억. 그리고 그 사람이요 돈을 막 물 쓰듯이 썼답니다. 몇 년 동안. 근데도 3,200억이 남았대요. 이 세상에는요 부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리브 콜린스도 부자예요. 왜 부자냐면 리브 콜린스가 테더를 만들었잖아요. 테더가 하루에 600조 정도가 거래가 될 때도 있습니다. 600조. 적을 때는 350조 정도가 거래됩니다. 이 거래될 때마다 뭐가 생길까요? 수수료. 이 리브 콜린스한테 수수료가 매일매일 들어갑니다. 아마 적게 잡아도 몇십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하루에. 그럼 이 사람 부자야 아니에요? 부자예요. 그럼 이게 진짜냐 거짓이냐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보면 AI가 다 있죠. 제가 제 스마트폰에 있는 AI에게 물어봤어요. 리브 콜린스가 누구야?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스마트폰에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리브 콜린스는 테더의 공동 창업자로 암호화폐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테더는 달러와 1:1 비율로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테더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리브 콜린스예요. 그렇다면 이게 믿을 수 있어요? 못 믿겠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직접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이런 게 있어야 진짜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제가 지금 이 영역에서 10년 넘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영역, 가상화폐 영역에서. 이렇게 네임밸류가 높은 사람이 플랫폼을 만든 적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사기꾼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래서 엄청난 플랫폼을 만들었고 돈 엄청 많은데 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찾아보면 별거 없어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고 이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는 증거도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의 60% 정도가 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인지 아닌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은 FBI 사이트가 일반인들에게 오픈이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거기에 회원가입을 하고 들어가 보면 거기서 사기꾼 과거의 범죄 이력을 찾아볼 수 있는 것도 많고요. 또 하나는요. 링크드인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그래서 리브 콜린스가 대단한 인물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았고요. 이 리브 콜린스가 위파이 네오뱅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뭘 통해요?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전 세계인들의 크립토 전문가들이 여기 다 모였습니다. 대부분. 다 모여서 했던 행사가 바로 2024 블록체인 행사야. 이 블록체인 행사에서 리브 콜린스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크립토 영역의 리브 콜린스가 와서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 내용을 제가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편집을 했죠. 이 사람들이 다 크립토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리브 콜린스가 여기서 말하고 있죠. 연사로 나와 있죠. 그 내용을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제가 캡처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위파이 크립토를 뭐라고 했죠? 위파이가 나왔죠. 못 들으셨어요? 소리가 너무 작네요. 이거 중요한 거라 그래요. 잘 들으세요. 조용히 하고. 들으셨어요? 이게 전 세계인들이 모여있는 크립토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데서 리브 콜린스가 강의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 핵심은 뭐냐면요. 위파이 네오뱅크를 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도 도울 수 있고 금융의 벽도 허물 수 있어서 이 위파이 네오뱅크가 미래의 금융의 중심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일반인들도 여기에 접근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회자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리브 콜린스한테 당신이 만들었고 당신의 프로젝트니까 이게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하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위파이에 와서 무슨 열정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 동기부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리브 콜린스가 뭐라고 하냐면요. 일반인들이 와서 우리들의 노드를 많이 형성시키면 그 사람들은 부자가 될 거다. 돈은 많이 벌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자가 되고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행사에서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파이 네오뱅크라고.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네임밸류가 대단한 사람이 그것도 세계적인 공식적인 행사에서 위파이 네오뱅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건 이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가 막힌 내용을 모든 사람이 들을 수가 없어요. 누구만 들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초청받으신 분, 관심 있으신 분, 이런 분들만 들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을 저는 뭐라고 하냐면 선택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을 정말 대단하다, 엄청 좋다라고 듣고 싶은데 나에게 안전해주면 내가 들을 수가 없죠. 근데 누군가는 운이 좋든 재수가 좋든 누가 소개를 잘해서 왔든 들었으면 그 사람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을 할 거냐 말 거냐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비트코인보다 더 확실하게 네오뱅크 위파입니다. 왜 그래요? 비트코인을 처음에 시작한 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나카모토 사토시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이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왜요? 시대적인 배경이 그러니까. 그런데 위파이 네오뱅크는요 시대적인 배경도 그런데 이렇게 네임밸류가 대단한 사람이 3년 동안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의 리더들까지 흡수해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이걸 이루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첫 번째 시대적인 배경이 대단해요. 두 번째 네임밸류가 뛰어납니다. 세 번째 돈도 많은 리더예요. 그렇다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런 사람들의 로만 로스프라는 사람도 데리고 왔어요. 얘가 데리고 왔을 거예요. 얘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데리고 왔을 거예요. 리브 콜린스가 로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로만도 굉장히 유명해요. 알고 봤더니 누구냐면요, 전 와이즈 제품 디렉터예요. 그럼 전 와이즈 제품 디렉터가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진짜냐 가짜냐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게 한글로 한문으로 돼 있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거 조선일보라고 해요. 조선일보가요. 뭐라고 나왔냐? 신한은행의 신한 YG 해외 송금 2, 소비자 추천 1위 브랜드 해외 송금 부분 1위에 선정됐다. 뭐 때문에요? 영국 글로벌 핀테크 업체인 YG와 손잡았기 때문에. 그 YG의 제품 디렉터가 로만 롭소트입니다. 이 사람이 현재 여기에 와 있어요. 위파이 네오뱅크에. 왜 와 있을까요? 이 금융의 전문가들은요, 이미 냄새 다 맡았어요. 이 리브 콜린스가 움직이고 있고 이 사람이 이걸 만들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는 게 이렇게 신문 자료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그네 링게는 워낙 유명해서 뭐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그네 링게는요, 전 세계의 어떤 크립토 시장에서 이 사람한테 어드바이스를 많이 받습니다. 자문을 많이 구해요. 물론 아그네 링게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의 최고의 리더 리브 콜린스에게도 많이 어드바이스를 받지만요, 아그네 링게에게도 굉장히 많은 어드바이스를 받습니다. 자, 그럼 아그네 링게를 찾아보니까 위파이의 성장 책임자인 아그네 링게 코인 에디션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비보관형 네오뱅크, 아까 말씀드렸죠, 비보관형 네오뱅크, 은행에다 맡기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결제하면 얼마나 안전해요. 그게 바로 전 세계 최초의 비보관형 네오뱅크.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아그네 링게가 위파이에 와 있다라. 우리의 네오뱅크가 전 세계를 은행 계좌 없는 10억 명이 얘기해보자. 계좌가 없는 사람이 10억 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매체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걸 신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블록체인 시호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소개할게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소개만 하면데도 3시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람 몇 사람만 소개할게요. 막심 사하로프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찾아봤습니다. 어디서 찾아봤냐면 링크드인이라고 하는 데서 찾아봤어요. 링크드인은요, 전 세계 최고의 경영자들은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애플, 한국의 그 삼성, 현대 포함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의 최고의 리더들 여기 다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 왜 들어와 있을까요? 여기에 자신의 경력을 소개합니다. 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팀 업체로 어쩌고저쩌고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수상 내역은 이렇고 이런 걸 여기다 올려요. 그러면 CEO들이 딱 보고 얘가 우리 회사에 적합하겠다 그럼 뽑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링크드인이에요. 그래, 링크드인의 막심 사업, 여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다 거짓말로 자기 경력 올려놓으면 금방 뽑는가요? 서울대 안 나왔는데 서울대 뭐 경제학과를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금방 뽑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짓말을 단 1도 할 수가 없는 게 링크드인이에요. 그 링크드인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한글로 바꿨습니다. 막심 사업으로 찾았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8년 이상 IT 업계에서 관리 경력을 쌓는 막심은 강력한 관리 및 운영 서비스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어요. 그럼 막심 사하로프도 이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네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실적인 배경을 우리는 다 찾아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돈 버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과 이렇게 괜찮은 플랫폼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 거냐, 그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요, 비트코인과 똑같습니다. 채굴 노드에 참여하면 끝이에요. 비트코인으로 부자 된 사람이 막 똑똑해서 부자 된 게 아니고요, 한번 해볼게, 비트코인 한번 모아보지 뭐. 그래서 비트코인을 모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비트코인 1억 5천이 넘은 거예요. 이게 똑똑한 거랑 상관 있나요? 없어요. 강아지 정도의 IQ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아놓기만 하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위파이도 똑같아요. 모아놓기만 하면 돼요. 근데 위파이가 얼마까지 성장할 거냐, 위파이가 진짜 살아남아서 전 세계의 금융을 통합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동안 살펴봤잖아요. 위파이가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위파이는요, 채굴 코인입니다. 비트코인과 똑같이 채굴 코인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자면 얘는 그냥 채굴 코인이 아니고 발행형 채굴 코인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발행형 채굴 코인은 특징이 뭐예요? 돈이 안 들어요, 많이. 그리고 유지 보수 비용도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행형 채굴 코인은 그 남는 돈들을 노드 형성하는 노드 형성자들에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위파이는 몇 개가 나왔냐면 10억 개가 나왔습니다. 10억 개가 나왔고 지금은 초당 8개가 생산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초당 8개가 나와서 여러분의 노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0.008개, 0.006개, 노드가 많은 사람은 2개, 노드가 없는 사람은 0.002개 막 이런 식으로 1초에 한 번씩 전 세계 모든 노드에 실시간으로 분배되고 있어요. 몇 개가요? 10억 개인데 1초에 8개예요.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반감기가 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내년 9월까지는 초당 8개가 나와요. 근데 내후년부터는요 초당 4개가 나와요. 그 2년 후에는요 초당 2개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2년은 초당 하나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은 초당 8개가 나오니까 코인이 굉장히 많이 모아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뵈니까요 저는 미래가 예상됩니다. 여기서 위파이를 모아놓으신 분들은요 몇 년 후에 그냥 골프만 치고 놀러 다녀도 되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말을 비슷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100개 정도만 모아놓으시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은 놀러 다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10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믿은 사람은 비트코인을 샀고 제 말을 안 믿었던 사람은 무시했겠죠. 지금 똑같습니다. 위파이를 여러분 모아놓으세요 무조건. 그럼 여러분들은 몇 년 뒤에 위파이 때문에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어질 거고요. 위파이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꿈이 크다면 1000억도 벌 수 있고요. 여러분의 꿈이 작아도 최소한 15억에서 20억 이상은 누구나 벌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극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비트코인 100개 모으는 거는 쉬웠지만 지금은 비트코인 100개 모으는 게 불가능해요. 지금은 위파이 10만 개 모으는 게 쉬워요. 하지만 미래에는 한 2, 3년만 지나도 위파이 10만 개 모으는 거 조금 어려워져요. 한 5년 지나면요. 위파이 10만 개 모으는 거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8년 지나면요. 위파이 10만 개는 엉강생심이에요. 1000개만 모아도 대박이라고 할 때가 옵니다. 자, 우리는 1000개가 아니고 10만 개 모을 수 있어요. 왜요? 극초반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어렵지도 않아요. 노드에 참여해서 가만히 뒷짐지고 숨만 쉬면 위파이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부자 되려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뭔가를 잘해야 부자가 됐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냐면 제대로 된 정보를 제대로 된 내 거를 만들고 거기에 참여해서 동참하면 부자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이미. 채굴 기간 8년이에요. 여기까지. 그리고 채굴 시작일이 2024년 9월 19일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이때부터 최초의 블럭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기꾼들과 이 위파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사기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아놓는 코인이 언젠가는 여기에 상장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선상장이 아니라 후상장을 얘기합니다. 근데 위파이는요. 채굴 시작되고 2024년 11월 18일 날 전 세계 10위권이 좀 넘는 미국의 메이저 거래소 중에 하나인 비트마트에 벌써 거래소에 상장이 됐어요. 사기꾼들은 나중에 여기에 상장되면 우리 거 대단해질 거야 하고 있는데 이미 위파이는 상장이 2군데나 됐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 10위권에 왔다 갔다 하는 회사들 2군데에 상장이 됐어요. 그렇다면 사기꾼들과 뭐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아놓는 위파이는요. 지금도 비트마트나 빙X에 갔다가 팔아서 바로바로 현찰화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사기꾼들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비트마트 거래소 상장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 개가 1초에 8개씩 채굴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채굴되니까 여러분 최대한 많이 지금 채굴해 놓으세요. 그리고 목표는 10만 개입니다. 사실 10만 개는 기본이에요. 제가 왜 10만 개라고 얘기하냐면 10만 개가 되어야 여러분이 최소한 15억 정도를 벌 수 있어요. 100만 개가 되면 150억을 벌 겁니다. 최소한. 그런데 10만 개가 만약에 위파이 가격이요. 10달러, 100달러, 1000달러까지 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꿈이 크면 그만큼 실망이 커요. 그러니까 너무 꿈 크게 갖지 마시고요. 위파이는 10달러는 무조건 넘어갈 겁니다. 10달러 갔을 때 여러분의 자산이 수십억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재밌는 게요. 위파이 그 리브 콜린스 연설을 저는 다 들었어요. 1시간 넘는 거, 1시간 반짜리를 다 들었는데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인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가 거짓말해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제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라왔는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그 사람한테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해요? 이 리브 콜린스 살아온 길을 보면요, 항상 타인에게 뭔가 해주려고 했던 것이 보입니다. 그게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위파이에 내가 노드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내가 한 명을 소개했어요. 그 사람이 나의 1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또 소개해서 그 사람 밑에 또 내려갔어요. 나의 2대입니다. 그죠? 내가 또 누군가를 소개해서 그 사람 밑으로 또 내려갔어요. 그럼 3대죠. 재밌는 거죠. 내가 소개했든 소개를 안 했든 내 그림 밑에 누군가가 내려와 있으면 1대입니다. 물론 소개하는 게 좀 떳떳하죠. 일도 안 하고 처먹으면 좀 미안하잖아요. 근데 일하고 처먹어야죠. 내가 누군가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안 했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내 그림 밑에 누군가가 내려와 있으면요, 이 사람이 채굴하는 거에 3%가 8년 동안 나에게 올라옵니다.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냐고요?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위파이를 많이 보유하게 해주고 싶은 게 리브 콜린스의 시스템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내가 소개한 2대가 오면요, 5%가 8년 동안 나에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3대는 8%가 8년 동안 올라오는데 이게 수천 개가 넘을 거예요. 한 몇 달만 일해도. $1,000 이상 일해 내가 노드에 참여해야 8%가 가능합니다. $1,000 밑에는 2대까지만 받을 수 있고요. $1,000 이상 노드에 참여하면 8대까지 8%가 올라와요. 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노드에 참여해서 받은 게 2,000개예요. 그런데 이 소개로 해서 이 3%, 5%, 8%로 해서 들어온 건 거의 8,000개가 넘습니다. 이게 훨씬 더 많이 모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큰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소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그죠? 소개를 안 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소개를 안 하면 내가 한 거에 대한 것만 내가 받고 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좋은 게 있고 정말 대단한 게 있다면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죠? 내 싸대기 때렸던 사람한테 이거 소개하고 싶어요? 소개하기 싫죠. 부자가 이왕 같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나와 좋은 사람에게 소개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그 사람에 의해서 나 위파이를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상 플랜이라고 보면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었던 게 첫 번째입니다. 이건 다단계 시스템이 아니에요. 내가 일한 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주어준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 안 줘도 돼요. 근데 회사에서 준다라는 거죠. 이 회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테이킹이 있고 두 번째는 베스팅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스테이킹은 뭔지 다 아시죠? 디파이나 스테이킹은 뭐예요? 이자 사업이에요. 이자 놀이.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다가 1억을 넣으면 한 달에 한 500만 원 나온다고 하면 1억 넣어놔야 하나요? 너무 좋죠. 이자가 생기니까 신나잖아요. 그 이자 사업이 스테이킹이에요. 6개월 맡겨놓으면 15%, 1년짜리는 20%, 2년짜리는 25%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나는 위파이를 많이 모을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테이킹 하면 돼요. 나는 위파이 많이 모으는 것도 좋지만 바로바로 현금으로 빼서 좀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은 베스팅을 하시면 돼요. 베스팅을 할 때 약 3개월 정도는 예치 기간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베스팅을 하고요. 3개월은 찾지 마세요. 그리고 4개월째부터 찾아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저를 믿고 약 한 2억 정도 투자하신 대표님이 계세요. 그 대표님 사업 설명도 안 들었어요. 그냥 이만수 대표가 하니까 나는 그냥 할래. 그래서 하신 분이 있어요. 2억을 투자하셨는데요. 이분이 한 달에 약 4천만 원 정도를 현찰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3천에서 4천 찾을 수 있어요. 베스팅으로 하면. 자, 그럼 2억이 아니라 2천만 원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10분의 1 정도니까 얼마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400만 원 정도에서 500만 원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줄였어요. 더 찾아갈 수 있는데 일부러 제가 좀 줄였어요. 400만 원 찾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 399만 원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또 싸대기 때려요. 만 원 적어줬다 이 자식아 이렇게. 그래서 줄였어요 제가. 그래서 2천만 원 정도. 지금 태덕하기 엄청 비싸죠. 1,560원 막 이래요. 2천만 원 정도 가까이 투자를 했을 경우에 월 400만 원 정도를 찾을 수 있다. 이거 괜찮은 장사예요? 아니에요? 괜찮은 장사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자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파리바게트라는 빵집을 하는데 5억 정도 듭니다. 대전은 평균. 5억 드는데요. 파리바게트 5억 투자해서 월 얼마 정도의 매출을 올리냐면요. 많이 올릴 때 1,000만 원. 적게 올릴 때 500만 원, 400만 원 올린답니다. 그리고 빵에서 손가락 하나만 나오면 매출이 100만 원대로 뚝 떨어집니다. 이게 파리바게트. 예전에 파리바게트에서 뭐 나왔다고 했잖아요. 벌레 나왔나 뭐 나왔나. 그러니까 파리바게트 막 매출 안 나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파리바게트뿐만 아니라 빵집 자체가 안 됐었어요. 자, 5억 투자하고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거 어떠세요? 별로 안 좋아요.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해야 되고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요. 직원들 속색이고요. 온다고 하고 안 하고 아프다고 하고 안 나오고 이런 직원도 있고 피곤해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5억 투자하면 얼마 나올까요? 한 달에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8천만 원 나옵니다. 5억 투자하면. 이게 왜 가능해요? 사기 같죠, 사기.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초기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초기다. 나중에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좀 줄어들 거예요. 8천만 원에서 7,500, 7,500에서 7,000, 7,000에서 6,500 줄어들 거예요. 반드시.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베스팅을 해서 나중에 저희가 2년 정도만 베스팅을 해놔도요. 여러분 원금 이상은 다 회복할 겁니다. 2년만 해놔도. 그럼 4년, 6년, 8년 하면요. 훨씬 더 큰 돈을 벌겠죠. 이해되셨죠? 스테이킹을 할 거다. 그럼 나는 위파이를 많이 모아놓고 나중에 큰 돈을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스테이킹. 나는 나중은 필요 없어. 나 언제 죽을지 몰라. 관둬놨어. 하시는 분들은요. 한 3개월 정도만 맡겨놓고 베스팅을 하고 4개월 전부터 현금으로 바로바로 찾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추천하든 안 하든 베스팅으로 큰 돈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분들은 누구의 자산이 좀 있는 분들. 최소한 막 2천만 원 정도? 2천에서 5천? 또 때로는 1억 이상 투자하실 분들. 이런 분들이 베스팅을 하는 거고요. 뭐 100몇만 원, 150만 원, 160만 원 하실 분은 절대 이거 하지 마세요. 돈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스테이킹을 해놓으셔야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거래소에서 찾아보시면요. 위파이의 거래 금액이 쭉 나옵니다. 처음에 150원에 상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 거의 400원대, 50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거는 금방 1,000원 넘어갈 겁니다. 회사에서 예측하는 건요. 3월달 안에 1달러는 넘어갈 거다예요. 1달러면 1,400원대가 넘어가는 거죠. 그럼 지금의 432, 446, 한 4배가 조금 안 되네요. 3.5배 정도의 가치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회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의 400원이라면 그래도 1,000원은 되겠다라는 거예요. 2배는 되겠다. 2배가 되면 우리는 크게 좋을까요? 지금은 그렇게 크게 좋을 게 없어요. 왜냐면 지금 위파이를 모으는 단계니까. 2월 달에 이 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1,000달러 이상 하신 분은 이 카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2,400달러 맞죠? 2,400달러 이상 하시는 분들은 VIP 카드를 받습니다. 2,500인가요? 예. 언제 바뀌었죠? 네. 바뀐 게 아니고 예초부터 그랬는데 제가 머리가 좀 안 좋아요. 2,500달러 이상 하신 분들은요. VIP 카드를 받아요. 메탈 카드. 쇠로 된 건데요. 저는 봤는데 엄청 확 집어던지면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쇠로 됐어요. 이만해요. 밟아도 안 휘어집니다. 그런 카드가 VIP 카드인데요. 공항 라운지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이왕 받을 거면 VIP 카드가 좋겠죠? 그럼 2,500달러면 얼마죠? 약간 500만 원 안 돼요. 한 400만 원대 이곳에 재테크하면 ITO를 통해서 위파이도 받고 VIP 카드를 통해서 VIP 대우도 받을 수 있는 게 그 카드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플라스틱 카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요 영상을 짧게만 한번 볼게요. 회사에서 홍보하고 있는 홍보 영상입니다. 위파이 카드는 다양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보관 기능의 유연성과 고급 금융 기능을 결합합니다. 네, 요거 내용 많으니까 요 내용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받으셔서 한번 정확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고요.
제가 아까 그랬죠. 비자 카드와 함께 비자 카드를 발급하는 그 라이센스. 그게 바로 이겁니다. PCI DSS 라이센스인데요. 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라고 하는 건데 이 라이센스를 받으면요. 금융업계에서는 지금 최고로 쳐줍니다. 이 라이센스 쉽게 못 받아요. 수개월 동안 엄청난 데이터, 엄청난 자료를 제공해서 검증을 통해서 라이센스를 받는 건데 위파이에서 이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센스는요, 금융 사기 및 범죄 증가를 막기 위해서 PCI 보안 표준 위원회에서 만든 라이센스가 이 라이센스입니다. 요거를 이제 위파이에서 받아놨기 때문에 비자 카드를 우리 스스로 발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돼서 본인이 원하는 카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카드가 바로 비스타 카드입니다. 비스타 카드. 이해 아까 되셨죠? 스타 카드와 비스타 카드가 무슨 차이인지? 요게 비스타 카드예요. ITO 플랫폼 중에서 여기서 또 게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게임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게임을 요즘도 하고 있는데요. 터치 게임인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게임을 오래 하면 치매도 예방이 돼요. 왜냐면 손가락으로 빨리 눌러야 되거든요. 이렇게 상대방보다 먼저 눌러야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 점수는 곧 돈이에요. 그냥 게임이 아니고요. 이 게임에서 이길 때마다 돈이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이 게임팩을 사야 돼요. $50부터 $250까지 해서 내가 원하는 게임팩을 사서 게임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 게임을 했는데 3판 했는데 2판을 졌어요. 얼마나 속상하던지. 어제 제가 좀 피곤한 상태에서 게임을 하니까 지더라고요. 이전에는 제가 3판 해가지고 3판 다 이겼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숙달이 돼가지고 고수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제 돈을 좀 잃었습니다. 어쨌든 이 게임이 나왔는데요. 2025년 텔레그램 게임 나올 거다 했는데 이미 나왔죠. 그리고 비자카드 공급 시작은 2월 달에 시작될 거고요. 송금 키오스크는 이제 두바이에도 갔고 한국에도 왔어요. ATM기가 서울에 온 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서울에 가서? 아직 못 보셨어요? 한국에 아직 안 왔대요. 아 그래요? 서울에 온 거 아니었어요? 두바이. 두바이랍니다. 바뀌었대요. 저는 그게 서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두바이랍니다. 두바이에 키오스크 ATM기 갈 건데요. 이 우리나라도 올 겁니다. 곧. 어쨌든 이 키오스크 ATM기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행에서 돈 빼고 돈 입금하고 이런 키오스크가 아니라 물론 그 기능도 되는데요. 얘는 컴퓨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키오스크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못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 할 거 없이 다 연결되어 있고요. 크립토를 돈을 크립토로 바꿀 수 있는 기능까지 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네오뱅크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위파이 빙X 거래소에 상장 완료가 됐습니다. 1월 20일 날. 이 빙X도 전 세계 12위권, 13위권 왔다 갔다 하는 세계적인 거래소예요. 여기에 이미 상장됐고 비트마트에는 이전에 상장됐습니다. 위파이 네트워크 금융 서비스를 이제 개시할 거다라고 이 자세한 내용은 2월 달에 다시 공지가 나올 거고요. 자체 덱스 거래소를 오픈할 거다라고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체적인 인터넷 은행이에요. 자체적인 은행이 나올 거다라는 게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서울이 아니라 두바이였네요. 그럼 두바이에 이 ATM기가 최초로 설치가 됐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모든 비자 카드를 통한 결제 시스템을 테스팅 작업이 베타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테스팅을 마쳤고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카드가 올 겁니다.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테스팅 작업을 마친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위파이 가지고 결제하는 거예요. 두바이에서. 저기 있으면 위파이 휴대폰을 가지고요. 카드 결제를 합니다. 여기 보시죠. 위파이 나오죠. 이게 위파이 카드예요. 우리도 스마트폰에 이거 집어넣을 수 있어요. 넣고 결제합니다. 여기다 위파이를 넣어놓고 가상화폐를 넣어놓고 결제를 해요. 결제가 찌릿찌릿 돼서 나옵니다. 이게 두바이에서 모르는 가게에서 한 거예요. 아는 집에 가서 한 게 아니라 여기 무슨 AED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랍 쪽, 유럽 쪽 두바이의 결제 시스템, 결제 금액이 AED예요. 그럼 두바이에서 결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쭉 나왔죠. 영수증이. 지금 테스팅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마쳤답니다. 자 테스팅 작업 마쳤고요. 자 그러면 두바이에서는 결제되는데 달러는 결제될까 안 될까 궁금하잖아요. 자 이게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어떤 편의점에 들어가서 이거 샀어요. 결제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사가지고 결제합니다. 그 다음에 결제를 해요. 그러면 요번에는 두바이의 돈으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방금 비자카드 누르는 거 보셨죠?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이거 누르는 거 보셨을 테고 여기서 다시 위파이 카드를 가지고 앱 카드를 가지고 이 NFC 결제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아까는 AD를 눌렀는데 USD를 눌렀어요. 달러를 눌렀어요. 그럼 달러도 결제가 되는지 테스팅을 하는 모습이죠. 자, 달러로 했는데도 결제가 정확히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 세계에서 다 결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비자 카드가 탑재됐기 때문에. 이 놀라운 소식을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을 부자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있던 사기꾼들은 이런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조합 형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20명 모아놓고 은행에 가요. 거기다가 은행에다가 한 5천만 원 넣어놔요. 그리고 은행에다 5천만 원 넣어놓은 다음에 카드를 하나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은행에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5천만 원 예치해 놓은 만큼 이 카드를 쓸 때마다 결제하게 해주세요. 이게 조합이에요. 사기꾼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카드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비자 카드를 탑재해가지고 PCI DSS 라이센스를 가지고 직접 발급을 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지금 보신 것처럼 비자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거를 이미 만들어놨고 테스팅 완료했고 이제 우리에게 보급을 할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세계 최초라니까요. 네, 안 놀라는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알면 이거 놀랄 수밖에 없는데 저는 놀래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자가 돼야 될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노드를 형성한다. 이게 첫 번째 부자 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나는 많은 돈이 없다. 그럼 작은 돈을 투자해서 나의 인프라를 구축한답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여러분, 보험회사 가면 내가 보험회사에 입사해서 내 친구들을 10명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보험을 팔 때마다 이 친구를 데려온 나에게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보험회사 소장입니다. 그리고 그 소장을 추천하는 사람에게 또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소장의 위에 있는 영업 지점에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다단계네요? 그죠? 그런데 걔들을 보험회사를 다단계라고 안 해요. 왜 그래요? 자기들의 노드를 형성하기 위해서, 즉 노드는 사람이에요. 노드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노력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건 다단계와는 다른 거예요. 불법 피라미드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는 불법 피라미드가 아니라 그래서 적법하게 우리의 노력에 의한 어떤 영업수당을 주는 겁니다. 보너스를.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대, 2대, 3대가 3%, 5%, 8%가 올라와요. 8년 동안. 이건 능력이 있든 없든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1대, 2대, 3대 생겨요. 물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위아래가 다 놀고 있으면 안 생기죠. 하지만 내가 노드에 참여해서 받는 것 외에도 1대, 2대, 3대에서 따로 받는데 이게 더 크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돈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노드를 내가 많이 형성하면 많이 형성할수록 더 큰 돈을 나에게 줍니다. 보너스로 들어오는데요. 그건 테더로 들어옵니다. 테더는 뭐예요? 달러예요. 이걸 왜 줄까요? 영업 활동비로 생각하셔도 돼요. 당신이 위파이의 노드를 많이 만드는데 도움을 많이 줬으니까 그만큼 내가 당신에게 보너스를 주겠습니다라는 보험회사 시스템과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보너스를 주냐면요. 여기 보시면 500달러가 기본입니다. 5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면 약 한 7, 8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테더의 가격에 따라 그때 다르니까 7, 80만 원으로 누구나 이 노드를 구매할 수 있고요. 두 번째, 3,000달러로 할 수도 있고요. 15,000달러로 할 수 있고 75,000달러로 할 수도 있고요. 6만 달러로 이거랑 똑같이 안 해도 6만 달러로 해도 되고요. 내 마음이에요. 나 딱 19만 8,600원밖에 없어. 그럼 19만 8,600원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여기에 500 누구나 처음 가입하면요 5%의 자격을 줍니다. 5%. 그런데 나는 어쩌다 보니까 11%의 자격을 갖췄어요. 11%의 자격을 갖춘다는 얘기는 15,000달러를 세 사람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요 딱 세 사람만 있으시면 돼요. 더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세 사람인데 15,000달러예요. 자, 그러면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내가 여기에 9%의 자격을 가져야 돼요. 아니, 가졌어요. 근데 9%의 자격을 가지려면 3,000달러죠. 3,000달러가 있어야 9%의 자격을 갖는 건데요. 나는 몇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까?
세 사람. 이따 이거 보니까 또 피라미드 생각나고 어지럽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가 자녀 셋을 낳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또 피라미드가 아닐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이 3,000달러인데 A라인 40%, 40%, 20% 이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조건이에요. 3,000달러에 40%면 3, 3, 4, 12 12,000달러죠. 여기도 12,000달러. 1,200달러, 1,200달러. 제가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돈이 너무 많아서 개념이 없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1,200달러, 1,200달러, 그럼 2,400달러. 나머지는요? 600달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 사람을 추천했는데 이 사람이 1,200달러 했고 이 사람이 1,200달러 했고 이 사람이 600달러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3,000달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9% 자격이 되고 이 사람들은 다 처음 등록하신 분이니까 모두 다 5%의 자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게 첫 번째 보너스예요. 첫 번째 보너스. 그러면 아까 말씀 중요한 건 40%, 40%, 20%를 맞춰야 되는데 이 사람이 100만 달러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100만 달러 했어요. 그래도 1,200달러밖에 매출에 안 잡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골고루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수익을 얻어내는 건데요. 내가 만약에 15%가 됐어요. 그런데 처음 오신 분이 5%짜리를 등록했어요. 그럼 나와 그의 차이점은 퍼센테이지는 10% 차이가 나죠. 근데 그분이 1억을 했어요. 저처럼 제가 아는 그 석산 대표님처럼 한 2억을 했다고 볼게요. 그럼 2억에 10% 얼마예요? 2천만 원이 제 수당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2천만 원. 이게 보너스, 1차 보너스예요. 1차 보너스는 영업 활동비라고 보시면 돼요. 활동비. 자, 그럼 2차 보너스 2개밖에 없어요. 여기 보너스가 딱 2개. 근데 다른 회사에 10개, 15개 있는 보너스 회사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와요. 왜요? 이 2개가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은요, 레벨로 따지면 이게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5레벨, 6레벨, 7레벨, 8레벨에서 20레벨까지 있죠. 공유 보너스라는 게 있습니다. 공유 보너스. 6레벨이 되면요, 지금 5레벨이죠? 네, 5레벨이 되면 1, 2, 3, 4, 5레벨. 지금 30만 불. 이게 어디 갔지? 예, 30만 불이 되면 공유 보너스를 받아요. 근데 이 공유 보너스는요, 너무 재밌는 게 내가 자고 있든 놀고 있든 숨만 쉬고 있으면, 숨 안 쉬어도 돈 들어와요. 계속 들어옵니다. 제 거 봤더니요, 제가 공유 보너스를 받았더니 5레벨 되니까 약 한 달에 공유 보너스만 150에서 200만 원 들어옵니다. 6레벨 되니까 공유 보너스만 한 달에 300만 원 정도가 들어와요. 저는 지금부터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체놀이 하고 있어도 한 달에 300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이 사람도 부자 만들어주고 이 사람도 부자 만들어주고 나도 부자 되면서 이 사람들은 언제 부자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위파이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때 그리고 많이 모아놨을 때는 부자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처럼. 비트코인에서 부자 된 사람이 어떻게 부자 됐어요? 6년, 7년을 버틴 거예요. 그냥 안 팔고 일을 안 물고 돈을 쓰고 싶어도 안 쓰고 6년, 7년 버텼더니 1억 5천 된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버티면 돼요. 위파이 모아놓고 버티면 돼요. 이거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럴 사람들은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차 활동비를 받을 수 있고 2차는 공유 보너스인데 이 공유 보너스가 정말 재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활발하게 많은 사람들을 추천할 수 있으면 이 1차 활동비가요 보통 1,500만 원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제가 이 회사 시작한 지가 이 위파이 시작한 지가요 한 2달도 안 돼요. 2달 만에 1,000만 원, 1,500만 원 벌면 잘 버는 거예요, 못 버는 거예요? 잘 버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누구는요, 누구라고 딱 얘기하기 힘들지만 회사 다니는데 지금 20몇 년, 30년 가까이 근속하고 있는데 700만 원 받아요. 600만 원.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뒤지라고 일하고 욕 바가지로 쳐먹으면서 한 700만 원 벌어요. 근데 못 그만둬요. 그 돈 때문에. 근데 저는 2달 했는데 1,500만 원, 2,000만 원 벌면 누가 더 나아 보여요? 근데 저만 가능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능한데요. 제가 해보니까 석 달만 집중하면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누구나 벌 수 있습니다.
잠깐만, 석 달 집중해서 500만 원 번다고 해도 이게 나쁜 거예요? 아유, 엄청난 거예요, 사장님. 저는 솔직히 조금 능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달 만에 1,500만, 2,000만 원 벌지만 일반인들은요, 석 달 했을 때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벌 수 있어요. 누구나 벌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뭐만 있으면 돼요? 열정만 있으면 돼요. 석 달 동안 내가 미치겠다라는 열정으로 이런 자리에 3분 정도만 추천해서 오시면 돼요. 3분 딱 끝. 근데 3분 했는데 이 A라는 한 사람이 맨날 오라고 해도 안 하고 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내가 한 사람 더 추천해서 이 밑에 넣으면 돼요. 그럼 또 3사람 되는 거죠. 근데 인양반도 밥만 먹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또 뭐 또 추천해서 넣으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3사람만 추천하면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내가 3사람을 추천했는데 실수로 여기다가 한 사람 더 넣는 사람이 있어요. 실수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2사람을 합쳐서 제일 작은 사람 2사람을 합쳤더니 제일 크더라. 그럼 여기가 1번 라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실수를 붙였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 회사의 기본은 3라인이 40, 20%만 맞추면 최고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라인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여기가 작다, 그럼 여기다 붙이면 되고, 여기가 작다, 그럼 여기다 붙이면서 이 밸런스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해서 마케팅을 해나가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1차 활동비, 누구를 추천할 때마다 나의 갭 차이로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커요, 생각보다. 갭 차이. $1,000만 해도요, 갭 차이로 들어오는 $1,000면 얼마예요? 150만 원이죠? 150만 원에 10%만 들어도 15만 원이에요. 그럼 하루에 15만 원 딱 한 명 누군가에 들어가도 되는데, 더 중요한 건요, 1대, 2대, 3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차 활동비는요 거의 무한대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무한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솔직하게 얘기해 드려야 되잖아요. 내가 10%예요. 그리고 내 파트너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생성되는 모든 보너스가 나한테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나랑 관계 없어 보이는 밑에서 누군가가 해도 나한테 찔끔찔끔 다 올라와요. 이게 엄청나게 큰 무한대 보너스입니다. 그냥 1대, 2대, 3대, 10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내가 10%의 자격이고요. 이 사람이 5%의 자격이고, 근데 이 사람이 12.5%의 자격을 갖췄어요.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더 이상은 매출이 안 들어옵니다. 왜요? 나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 근데 나를 추월할 만큼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땡큐예요. 왜 그럴까요? 공유 보너스가 있잖아요. 여기서 누가 등록하는 매출은 안 들어와도 여기서 누가 등록했을 때 내가 공유 보너스 자격이 있으면요, 그건 여기서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요. 이해되시죠? 매출에 대한 건 안 들어와도 공유에 대한 건 다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때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한 사람 더 추천해서 여기다 놓으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한 라인, 2라인, 3라인, 4라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하나 더 놓으면 나는 10%고 이분은 또 5%예요. 그런데 여기서 1억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1억. 그럼 여기서 5% 차이가 나니까 이 5%가 또 올라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때 한 라인을 더 키우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라인 키울 필요 없이 3명만 모시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공하려면요, 간단합니다. 위파이에 로드 참여를 하고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이 확실하고 괜찮은 사업 설명회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그거를 내일 데리고 올 거냐, 모레 데리고 올 거냐, 일주일 후에 데리고 올 거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장 속도가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 뭘 해야 돼요? 목표를 세워야 돼요. 3일에 3명을 파트너로 만들겠다. 이분 성공합니다. 근데 앞으로 5년 안에 3사람을 하겠다. 그럼 이 사람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서 성공하고 싶다면 목표를 세우고요, 목표대로 움직여야 돼요. 첫 주에 3명 하겠다 무조건.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3명을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끝. 그게 끝이에요, 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3명만 하면 끝이란 얘기예요. 최대한 빨리.
3명만 하면 끝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석 달만 집중하면 최소한 1,000만 원대에서 2,000만 원대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다 되셨죠? 여러분에게 온 이 기회를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비트코인 다음으로 확실한 기회입니다. 아니, 비트코인보다 더 확실한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위파이를 붙잡고 조금만 버티신다면 생각지도 못한, 저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제가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괜찮아졌습니다. 위파이는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괜찮아질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